안녕하세요, 라라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코스트코 가서 가을맞이 와인장을 봐왔어요. 꽤 많은 와인을 구매해 왔는데 그중 가격대별로 나눠서 여러분께 와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중 가장 첫 번째가 2만원대 이하의 코스트코 레드 와인입니다. 제 눈앞에 놓여져 있는 와인들을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코스트코에는 2만원대 와인들이 꽤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왜 이 와인들을 선택했냐면 여러분들 혹시 비비노라는 어플리케이션 아시나요? 제가 자주 이용하는 앱인데요. 와인 레이블 사진을 찍으면 와인의 평점을 알려줘요. 사람들이 이 와인들을 마시고 올려놓은 평점을 5점 만점으로 해서 올려져 있는데 그중 4.0을 넘은 와인들만 제가 구매를 해봤습니다. 세상에 와인은 굉장히 많고 저희들은 맛있는 와인을 마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4.0 이하인 와인은 구매하지 않았고 예외가 있어요. 이 진판델 같은 경우는 평점이 아마 3.8 정도였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레이블이 굉장히 강렬하고 여기 이 뚜러뻥을 쓰고 있는 이 아저씨의 정체가 되게 궁금해가지고 이 와인은 4.0이 넘지 않더라도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럼 각각의 와인들의 간략한 소개를 먼저 해드리고 그 후에 이 와인들의 맛이 어떤 맛이 나는지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테이스팅한 기록들을 공유해볼까 해요. 먼저 이 첫 번째 두 와인은 이탈리아 와인이고요. 그리고 이 세 번째 와인은 호주의 쉬라즈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와인은 미국의 진판델이에요. 이 두 와인은 생산자가 같기 때문에 이 레이블도 좀 비슷해요. 그럼 먼저 이 이탈리아 와인, 이 두 와인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프랑스 와인이 가장 레이블을 보기가 어려운데 이탈리아 와인은 그래도 좀 더 직관적인 것 같아요. 미국이나 호주, 뉴질랜드 와인보다는 영어가 아니고 이탈리아어로 적혀져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어렵지만 자주 접하시다 보면 대략적으로 이게 어떤 지역에서 무엇으로 만든 와인이고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만든 와인인지를 아실 수 있어요. 그 방법을 제가 팁을 알려드릴게요. 이탈리아 와인은 여기 보시면 프리미티보 디 만두리아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 프리미티보 디 만두리아는 이 프리미티보는 포도 품종이고 디는 관사고 그리고 만두리아는 지역명이에요. 저희한테 친숙한 예가 있죠. 바로 모스카토 다스티인데요. 모스카토가 포도 품종이고 다스티 여기에도 관사인 디가 붙어요. 그래서 모스카토 디 아스티인데 줄여서 다스티라고 합니다. 즉 모스카토 다스티는 모스카토 포도 품종으로 만든 아스티 지역의 와인을 뜻합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거예요. 이 두 와인 중 먼저 이 와인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 병에 보시면 아파시멘토라고 적혀져 있어요. 이 아파시멘토라는 것은 이탈리아에서 굉장히 유명한 와인 생산 방법인데요. 보통 포도를 수확해서 발효를 하고 그 다음 숙성해서 이렇게 와인을 만드는데 이 아파시멘토 방법은 포도를 수확한 다음에 그 볏짚 위에 이 포도를 깔아서 건조를 시킨 다음에 그 건조된 건포도로 만든 와인을 아파시멘토라고 합니다. 이 아파시멘토 방법으로 만든 와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아마로네라고 있죠. 이 아마로네는 다음 영상에서도 다뤄보도록 할 거예요. 아마로네도 한 병 구입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 와인은 이 건포도로 만든 와인입니다. 되게 특이하죠? 어떤 맛이 날까 궁금하지 않나요? 그리고 이 와인의 뒤에 백레이블 보시면 살렌토라고 적혀져 있고 네그로 아마로 파시토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 와인은 즉 이탈리아의 살렌토 지역에서 네그로 아마로라는 포도 품종으로 만든 파시토입니다. 이 파시토가 또 뭐냐면 어려운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 파시토는 아파시멘토 방법으로 만든 와인을 파시토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와인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두 번째 와인은 프리미티보 디 만두리아라고 적혀져 있어요. 레이블 보시면 즉 제가 앞서 설명했듯이 모스카토 다스티, 모스카토 포도 품종으로 만든 아스티 지역의 와인, 즉 프리미티보로 만든 만두리아 지역의 와인을 뜻합니다. 이 프리미티보란 무엇일까요? 프리미티보 생소한데요. 프리미티보가 진판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바로 이
와인이 진판데르인데 이 진판데르를 이탈리아에서는 프리미티보라고 부른답니다. 이 와인에는 파시토나 아판시멘토 이런 얘기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를 건조해서 만드는 방법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포도 양조 기법으로 만든 와인이고요. 이 세 번째 와인은 호주의 바로사 지역의 쉬라즈로 만든 와인입니다. 전에 영상에서 펜폴즈의 쉬라즈를 테이스팅 했었죠. 그 펜폴즈와는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페퍼잭은 1996년도에 와이너리를 만들었고 생산자는 바로사밸리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이제 자라온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만큼 바로사 지역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깊다고 해요. 그래서 와인도 굉장히 정성을 들여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래된 와이너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호주에서는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와인이고 쉬라즈 와인에 대해서는 호주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와인도 평점이 4.0이 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와인은 플런저 헤드라고 하는 와인인데요. 미국 캘리포니아의 로디 지역의 진판데르라는 포도 품종으로 만든 와인입니다. 진판데르를 이탈리아에서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프리미티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올드바인 진판데르라고 적혀져 있어요. 오래된 진판데르 포도로 만든 와인이라는 뜻이겠죠. 그렇지만 이 올드바인이라고 붙여져 있다고 다 이렇게 오래된 나무에서 수확한 포도로 만든 와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올드바인, 즉 오래된 고수령 나무에 대한 기준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올드바인 하면은 오래되었으니 좀 더 고품질의 와인을 생산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저가의 대량 와인에도 이런 올드바인이라는 문구를 붙이니까 올드바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이 플런저 헤드라는 뜻이 한글로는 뚜러뻥이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단어가 뚜러뻥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이 뚜러뻥을 쓴 아저씨가 왜 있냐면 이 와인 생산자의 친구의 이름이 플롱저 헤이드라는 분이 있대요. 근데 이 친구들이 플롱저 헤이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플런저 헤드 이렇게 돼서 그냥 그 친구도 포기를 하고 그래 너네들 그냥 뚜러뻥이라 불러라, 플런저 헤드라고 불러라 이렇게 해서 그분의 별명이 플런저 헤드라고 해요. 그런데 왜 이 와인의 이름이 플런저 헤드가 되었냐면은 그 친구가 굉장히 개성 넘치는 친구라고 해요. 이 와인도 개성이 넘치기 때문에 그 친구의 별명을 따라서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면은 그 이야기들이 다 뒤에 좀 간략하게 적혀져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He knows life shouldn't be taken too seriously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 뜻은 그 플런저 헤드라는 친구가 인생은 그렇게 시리어스하게,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뭐 인생을 즐겨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와인을 마시면서 즐겁게 즐겨라 그런 의미가 있는 와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와인을 드실 때면 인생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와인을 즐기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와인은 이 두 번째 거 파시토예요. 파시토 와인이고 나머지는 제가 구매 후에 다 이미 마시고 테이스팅 노트를 적어놨어요. 그래서 각각이 어떤 와인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맛이 나는지, 어떤 향이 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그럼 먼저 네그로 아마로 이 파시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꽁테 디 캄피아노 생산자가 이 두 와인 모두 오픈을 몇 시간 해놓은 후에 마시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와인을 구매하셨다면 마시기 최소 1시간 전에는 오픈을 해두었다가 마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생산자가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제가 테이스팅을 해보고 난 후에 알겠더라고요. 아판시멘토 방법으로 와인을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 와인에 약간 콤콤한 냄새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와인을 오픈을 했을 때 제가 느꼈던 거는 오픈 후 바로 푸어링을 해서 향을 맡았을 때 되게 고소한 향이 나면서도 살짝은 콤콤한 그 이스트 같은 향이 났고요. 뭐 누룩향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런 향이 났는데 오픈 후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바실향도 피어오르고 그리고 초콜릿 향도 은은히 나고 그러면서 좀 더 이 와인을 맛있게 즐길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건포도로 만들어서 그런지 약간의 포트 와인 같은 향이 살짝 있기도 해요. 이 파시토는 발효를 언제 중단하느냐에 따라서 스위트한 와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잔당이 거의 없는 드라이 와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와인 같은 경우는 지금 살짝 잔당이 남아 있어요. 레드 와인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살짝 끝에 단맛이 도는 이 파시토도 부담 없이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가서는 이 프리미티보 디 만두리아와 플런저 헤드 진판데를 비교하면서 제가 테이스팅 했던 것을 알려드릴게요. 둘 다 진판델이라는 포도 품종으로 만든 것 외에는 나라나 지역, 생산자 모두 다른 와인들이죠. 이 진판델이라는 포도가 가진 특성이 있어요. 이 특성이 뭐냐면 포도 송이에서 각각의 포도알이 익는 속도가 달라요. 그래서 진판델 포도 송이를 보면 얼룩덜룩하거든요. 이제 늦게 익는 포도를 기다리자고 하면 먼저 익은 포도가 쪼그라들어서 건포도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익은 포도알이 어느 정도 있다 싶을 때 수확을 하면은 또 아직 덜 익은 푸릇푸릇한 포도알이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진판델은 보졸레 같은 라이트한 스타일의 와인에서부터 아주 포트와인 같은 진득한 스타일의 와인까지 굉장히 다양한 와인이 만들어지는 포도 품종입니다. 근데 이 두 와인을 비교하자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프리미티보 와인이 좀 더 익은 진판델 포도로 만든 것 같아요. 둘 다 2017년도 빈티지라서 빈티지는 같거든요. 그렇지만 좀 더 뭐랄까 포트와인의 향기가 좀 더 피어오르는 와인은 이 와인이었어요. 그리고 이 두 와인 중에서 좀 더 색이 깊은 와인은 이 플런저 헤드의 진판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프리미티보는 처음에 마셨을 때 건포도 향이 살짝 나면서 그리고 포트와인 같은 느낌을 또 받았고요. 이 와인에서 잔당이 좀 느껴졌어요. 살짝 스위트한 향이 나면서도 약간 흑향 같은 것도 나고, 그리고 초콜릿, 나중에는 초콜릿 향이 굉장히 많이 피어오르는 와인이었어요. 이 진판델도 오프드라이예요. 오프드라이라서 약간의 잔당이 남아있고, 그리고 풀바디 와인이기 때문에 고기류와 잘 어울리는 와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페퍼잭 시라즈는 제일 처음에 오픈을 해서 맡았을 때 이것은 커피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커피, 모카 이런 향들이 굉장히 압도적이었어요. 근데 나머지 이 세 와인에 비해서 훨씬 더 프레쉬함이 느껴졌고, 그 다음 과실향도 더 많이 피어올랐던 와인이에요. 그리고 블랙베리 과실류, 블루베리라든지 그런 과일의 신선한 아로마가 느껴지는 와인이었습니다. 근데 좀 아쉬웠던 점은 템플주 쿠눈가힐 시라즈도 제가 테이스팅 노트 영상에서 이게 약간 쓴맛이 느껴진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페퍼잭 시라즈도 쓴맛이 조금 높아요. 이게 시라즈의 특징인가 싶은데, 개인적으로 시라즈를 예전에는 되게 많이 좋아했었는데 템플주의 시라즈와 이 페퍼잭의 시라즈는 좀 쓴맛이 비치고 약간의 짠맛도 느껴져서 저의 취향은 아닌 것 같지만 또 이제 시라즈를 좋아하시는 분, 그리고 이런 블랙베리 계열, 싸한 이 페퍼향 이런 것을 좋아하시는 분은 마음에 들어 하실 와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코스트코의 2만원대 이하의 레드와인 4가지를 소개해드렸어요. 이제 가을이 돼서 날씨가 쌀쌀해지다 보니까 이 레드와인에서도 산도가 높고 과실향이 가득한 와인도 좋지만 이렇게 포트와인의 향이 나고 약간 건포도향, 이런 따뜻한 향이 나는 와인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프레쉬한 와인을 찾으신다면 이 과실향 가득한 페퍼잭을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뭔가 좀 더 따뜻한 와인을 마시고 싶다, 약간 잔당이 있으면서도 편하게 마시는 와인이 필요하다 하실 때는 이 파시토를 추천해 드립니다. 이 파시토는 다른 와인보다는 당분이 제일 많이 함유되는 와인이라서 음식과 마셔도 좋지만 이 와인 자체만으로도 즐기기에는 손색이 없는 와인이라고 생각해요. 가볍게 고소한 크래커에 크림치즈 같은 거 발라서 드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더 이제 고기와 같이 먹는 와인을 찾으신다면 이 플런저 헤드의 진판델을 추천해 드려요. 이제 와인 생산자가 추천하기를 이 이탈리아의 진판델 프리미티보 와인은 소고기 스튜 같은 것, 소고기를 푹 익힌 요리와 잘 어울린다고 합니다. 소고기 크림 파스타 같은 것과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4가지 와인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제 영상을 보시고 자신의 취향과 맞는 와인을 선택해서 즐거운 와인 시간 가지길 바랄게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5만원대 이하의 코스트코 레드 와인을 추천해 드릴게요. 영상 기대해 주세요.
라라르뱅의 구독자가 드디어 100명을 넘었습니다. 저의 채널 구독해주고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와인 관련 정보나 아니면 와인 지역 소개 이런 것도 많이 올릴 테니 주위 와인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에게도 추천해 주시고요. 얼른 제 채널이 활성화가 되어서 채널의 커뮤니티 탭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여러분들과 더 많은 소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